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휘발유가 완전 연소된다고 할 때 무게 기준의 공기연료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분자량은 28.95로 주어져 있네요.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무게 기준의 공기연료비를 구할 경우에는 0.232를 나누어서 계산하지만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0.232를 사용하지 않고 0.21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응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휘발유는 탄소가 8개, 수소가 18개가 있고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12.5 O2, 그 다음에 8개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9개의 H2O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FR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연료 1몰의 질량 곱하기 연료 1몰, 그 다음에 공기의 질량 곱하기 공기의 몰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한번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FR 무게 기준이기 때문에 M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휘발유의 질량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탄소 8개, 수소 18개가 있기 때문에 1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휘발유는 1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4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12.5 산소의 몰수 나누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0.232가 아니라 0.21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28.95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공기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희석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면 연소실 내의 온도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공기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 또한 희석이 돼서 감소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온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로 인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 3번 가스 폭발의 위험 증가와 매연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비가 클 때가 아니라 공기비가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고 4번 보기 배기가스 내에 SO2나 NO2 함량의 증가로 인한 부식이 촉진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가 많기 때문에 SO2와 NO2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과잉 산소량, 즉 잔존 산소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A는 실제 공기량, A0는 이론, 그 다음에 M은 공기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잔존 산소량이란 그만큼 많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비가 1.3이라고 한다면 1만큼은 이론만큼 사용되고 0.3만큼 남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비에서 1만큼 빼줘야지 잔존 산소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1번 보기와 2번 보기는 소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을 뺀 값에서 뭘 곱해줬냐면 0.2를 곱해준 이유는 이때는 산소량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때 공기비가 적용된 것이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기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론 공기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메탄의 최대 탄산가스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탄산가스량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항상 분모에는 GOD, 그 다음에 CO2 발생량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최대 탄산가스율이라고 했을 때는 GD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GOD를 대입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함정이 없지만 가끔씩
공기비가 예를 들어서 1.3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비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GOD 값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 산소량 그리고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반응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메탄은 2개의 산소가 필요하고 1개의 이산화탄소와 2개의 H2O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A0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A0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5238m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GOD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GOD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는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공식을 적어보면 1-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플러스 CO2를 내주면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대한 이론 공기량은 구했고, 그 다음에 메탄 1몰당 이산화탄소가 1몰 발생하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21 곱하기 1번을 대입, 그 다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5238 Sm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최대 탄산 가스율이기 때문에 최대 탄산 가스율 CO2 맥스 %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OD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8.5238이 들어가고 CO2의 양은 1이기 때문에 1 대입,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1.7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35번 문제입니다. 89%의 탄소와 11%의 수소로 이루어진 액체 연료를 1시간에 187kg씩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CO2는 12.5%, 산소는 3.5%, 질소는 84%가 나왔습니다. 이 연료를 2시간 동안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실제 소요되는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 공기량과 공기비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조성을 분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공기비를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기비 M은 먼저 질소의 함량이 84이기 때문에 84를 분자에 대입을 해주고 84, 그 다음에 84 마이너스 3.76 곱하기 삼소의 함량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함량이 없기 때문에 따로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비는 1.185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전에 이론 산소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론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소가 89%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소의 반응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한 개의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게 비율만큼 연료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량인 12kg,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이 아니라 부피를 구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량의 부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22.4 Sm 세제곱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밑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1시간에 187만큼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89%의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7 곱하기 0.89 kg/h를 대입하고 이때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X값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X값은 310.669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소 부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소는 0.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H2O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 비준이기 때문에 2kg,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22.4 Sm 세제곱을 해주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료를 연소할 때이기 때문에 187 곱하기 11% 함량인 0.11 kg/
hour를 대입해주면 되고 이때의 y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y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115.192 sm 세제곱 per hour가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sm 세제곱 per hour라는 단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론 산소량 A0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론 산소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y 값을 한 후에 나누기 0.21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그다음 나누기 0.21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027.9110 마찬가지로 단위는 sm 세제곱 per hour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기비를 같이 대입해서 실제 공기량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공기량인 A는 공기비 곱하기 A0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위에서 구했던 1.1858 곱하기 3번에서 구한 것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대입을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2404.69 sm 세제곱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2시간 동안 연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것에 곱하기 2를 해준 값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2시간을 빼먹고 계산하신 분들은 보통 2번으로 해서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석탄의 유동층 연소 많이 나오고 있고 이때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동층 연소는 무엇이었냐면 불활성 어떤 물질들, 모래 같은 것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밑에서 공기를 대입함으로 해서 부유한 상태인 유동 상태가 있을 때 가연성 물질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하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없다. 맞는 보기. 2번 유동매체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동매체가 계속 손실되기 때문에 유동매체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라고 알아낼 수가 있겠고 3번과 4번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